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아직 많은 경험이 없으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시작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큰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씨한테 주민해줄 수 있어요? 응. 시즌 2 거수기가 시즌 2 부업으로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시즌2! 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시즌2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깜짝 느낌으로 등장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모르고 온라인 사업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두절미하고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은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진행되면 국내 위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외에서 진행되면 해외 위탁이란 말은 없죠. 대신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은 위탁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내 위탁은 국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주문도, 발주도, 배송도 다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는 발주처에서 주문을 발주해야 하는데 그곳에 성함,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고객의 정보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문한 곳에서 실제로 고객이 받는 주소로 해당 물건이 배송되어질 텐데요. 이렇게 물건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위탁을 할 수 있는 도매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매몰, 도매국 등과 같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장님들께서 원하시는 제품들을 찾아서 해당 상품들을 오픈마켓에 등록하셔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위탁, 해외 구매 대행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우선 로직은 국내 위탁과 비슷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여기서 단 하나 다르다는 거는 물건이 해외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제품을 사장님들이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실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하면 해외 현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발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주하시고 그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까지 완료되면 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국내 위탁과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의 절차가 더 필요한데요.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주처에서 고객의 정보를 바로 입력하면 그 물건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로직인데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발주처에서 주문을 했다고 해도 이 제품이 고객에게 바로 배송되어지는 건 조금 어려워요. 중간에 해외 배송 대행지 줄여서 배대지라고 하거든요. 그 배대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고객이 우리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외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할 때 이름, 연락처, 주소 등과 같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곳에 입력하는 정보는 고객의 것이 아니라 해외 배대지의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후에 배대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내가 너희 배대지에 이 물건이 도착할 수 있게끔 물건을 보내놨어. 확인해줘 라는 내용인데요. 그곳에는 제품에 대한 내용과 이 제품을 받을 사람의 정보를 함께 기입해 줘야 돼요. 이 배대지 신청서에 고객의 정보를 기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하면 배대지에서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비행기를 태워서 국내로 보내주게 됩니다. 국내로 왔으면 국내 배송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로직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은 중간에 배대지, 배송 대행지가 껴있다 보니까 절차가 한 가지, 두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위탁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사업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차이점 등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취급하는 국가예요. 국내 위탁은 취급하는 국가가 이미 이름에도 나와 있죠. 국내,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배송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해외 구매 대행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송 기간이에요. 국내 위탁은 배송 기간이 길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배송 기간도 당일 배송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평균적으로는 2, 3일 정도의 배송 기간이 소요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외 배송은 배송이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해외 배송은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매대행 사업 초반에는 소비자들도 구매대행이 뭔지 몰라서 배송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줬어요. 언제쯤 오는지, 왜 안 오는지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구매 대행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2, 3주 소요된다라는 걸 알고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전보다 배송에 대한 CS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문의, CS 같은 경우는 국내나 해외나 크게 많지는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편은 해외 배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배송 기간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금 흐름이에요. 자금 흐름은 국내 위탁이 조금 더 빨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을 받으려면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해줘야 합니다. 구매 확정을 해주면 빠르면 다음날, 조금 늦으면 보름, 한 달 이렇게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는 배송 기간이 2, 3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고객이 구매 확정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이 빨리 돌 수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기본적으로 배송 기간이 2, 3주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구매 확정을 그만큼 늦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 자금의 흐름이 국내 위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련한 건데요. 리스크도 국내 위탁이나 구매 대행이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해외 배송이 국내 위탁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물건이 해외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고객이 중간에 반품을 하거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는 알고 계시다시피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배송 대행지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의 강도는 조금 더 높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도 있어요. 관부가세는 국내에는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포함이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특히 $150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에 부가세가 붙는데 이 관부가세는 해외 구매 대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에서 관부가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 관부가세도 고객이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돈을 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품의 다양성입니다. 제품의 다양성은 국내가 많을까요? 해외가 많을까요? 해외 구매 대행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위탁은 국내에 있는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은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브랜드, 생각지 못했던 제품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 상품군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진인데요. 마진은 국내 위탁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이 높습니다. 국내 위탁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10원 단위까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스토어의 가격을 계속 보고 경쟁하고 내리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만큼 스트레스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진이 높으면 괜찮아요. 근데 마진이 높은 경우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물건 하나 처리하는데 100원, 200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방리담회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한 대비 수익이 높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현타가 오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국내 위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경험을 살려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아직 많은 경험이 없으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시작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큰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 위탁보다 수익의 폭이 조금 더 높아요. 우선 국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덜한 편이고요. 평균 마진이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15%, 10%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50%, 60%, 그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수익은 국내 위탁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내가 얼만큼 좋은 제품을 찾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국내 위탁과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의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고 어떤 사업인지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사업이 나의 성향과 더 맞을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더 확장성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잠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나하고 맞는 사업은 어떤 건지, 내 성향을 고려해서 어떤 걸 해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앞으로 쭉 이어가고 더 큰 사업으로 번창할 수 있을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2